정보라 소설집 저주토끼. 차가운 손가락. 그녀는 눈을 떴다. 어둡다. 깜깜하다. 검은 천으로 눈앞을 가려놓은 것 같다. 작은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다. 눈이 먼 것일까? 한 손을 눈앞에서 움직여본다. 뭔가 희끗희끗한 물체가 보이는 것도 같다. 그러나 확실한 형체는 분간할 수 없다. 몇 번 그렇게 손을 움직여보다가 그녀는 포기했다. 어둠이 너무 짙다.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어두울까? 여기는 어디인데 이렇게까지 어두운 걸까? 그녀는 손을 뻗어 앞을 더듬었다. 둥글다. 딱딱하다. 운전대? 오른손이 운전대 오른쪽 뒤로 돌아간다. 점화전. 열쇠는 그대로 꽂혀있다. 열쇠를 돌려본다. 반응이 없다. 시동은 걸리지 않는다. 왼손이 운전대 왼쪽을 더듬는다. 딱딱한 막대기 같은 것이 왼손에 걸린다. 밀어내린다. 왼쪽 방향 지시등이 켜졌어야 한다. 그러나 불빛은 보이지 않는다. 밀어 올린다. 여전히 불빛은 없다. 레버를 더듬어 끝에 붙은 전조등 스위치를 돌려본다. 역시 불은 켜지지 않는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기억을 되짚어본다. 그러나 머릿속은 눈앞처럼 깜깜하기만 하다. 선생님, 어디선가 가느다란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고개를 든다. 선생님, 목소리가 다시 부른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한다.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가늘어서 어디서 들리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선생님, 예? 그녀는 대답한다.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누가 말하는지, 아니 그 전에 그게 정말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너무나 반가워서 그녀는 무조건 대답한다. 거기 계세요? 누구세요? 전 여기 있어요. 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바로 왼쪽에서 들려온다. 이 선생님, 다치셨어요? 아니요. 그녀는 팔다리를 움직여본다. 딱히 아픈 곳은 없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여전히 왼쪽에서 말한다. 그럼 빨리 차에서 나오세요. 왜요?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어디예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차분하게 말한다. 습지라서 차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요.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한다. 안전벨트가 상체를 짓누른다. 그녀는 가슴을 가로지른 안전벨트를 따라 허리케까지 내려간다. 잠금 장치를 눌러 안전벨트를 푼다. 왼쪽으로 몸을 돌려 문 손잡이를 찾기 시작한다. 창문이 만져진다. 더듬어 내려간다. 이 선생님, 서두르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재촉한다. 문 손잡이가 왼손에 만져진다. 당겨본다. 문은 움직이지 않는다. 밀어본다. 이 선생님, 빨리요. 문이 안 열려요. 그녀는 당황한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지시한다. 안에서 잠겼어요. 잠금 장치 푸세요. 그녀는 다시 손잡이 주위를 더듬는다. 단추가 여러 개 만져진다. 하나씩 눌러본다. 세 번째 단추를 누르자 철컥 소리가 들린다. 문에 느껴지는 순간적인 진동이 구세주처럼 반갑다. 그녀는 다시 문 손잡이를 당긴다. 문이 조금 열리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뭔가에 가로막혔다. 문이 안 열려요. 그녀는 어깨로 문을 밀면서 말한다. 진흙에 박혀서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말한다. 문을 미는 그녀의 손에 누군가의 손가락이 닿는다.
문이 조금 더 열린다. 빨리요. 나오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말한다.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왼쪽 다리부터 차 밖으로 내밀었다가 그녀는 문득 생각난다. 아, 잠깐만요. 그녀는 몸을 숙인다. 운전대 아래를 더듬기 시작한다. 딱딱하고 편편한 물체 2개, 오른쪽에 길쭉한 것은 엑셀러레이터, 왼쪽에 넓적한 것은 브레이크 페달이다. 그녀는 페달 아래로 오른손을 뻗는다. 차 바닥에 깔개와 거기 묻은 흙이 만져진다. 찾는 것은 손에 닿지 않는다. 뭐 하세요? 빨리 나오시라니까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다급하게 말한다. 잠깐만요. 그녀는 운전석 아래로 한껏 손을 뻗는다. 길고 가느다란 쇠막대기. 아마 운전석을 앞뒤로 조절하는 레버일 것이다. 그 아래를 만져본다. 역시 깔개와 흙, 먼지뿐이다. 차 밖으로 내민 왼쪽 다리가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느껴진다. 그와 함께 차 문이 조금씩 닫히면서 반쯤 내민 왼쪽 다리를 압박한다. 목소리가 소리친다. 이 선생님, 서두르세요. 뭔지 몰라도 그냥 버리고 나오세요. 하지만 그녀는 망설인다. 뭔데 그러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묻는다. 그녀는 불분명하게 대답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져본다. 넷째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다. 그녀는 자신이 앉은 운전석 주변을 더듬어보고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는다. 중요한 건 뭔데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다시 묻는다. 그녀는 왼손을 밖으로 내밀어 차체를 잡고 몸을 지탱하면서 오른팔을 조수석 아래로 한껏 뻗는다. 반지요. 조수석 대신 기어와 핸드브레이크가 만져진다. 팔을 좀 더 뻗는다. 조수석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세가 이상해서인지 조수석 아래까지는 팔이 닿지 않는다. 아까의 손가락이 다시 왼손을 건드린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둥글고 딱딱하고 조그만 물체가 왼손에 닿는다. 누군가의 손가락이 그녀의 왼손 넷째 손가락에 그 물체를 밀어넣는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만져본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매끄러운 감촉과 손가락 사이를 누르는 조금 불편한 두께가 익숙하게 느껴진다. 그거 맞아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묻는다. 예, 이걸 어떻게... 가느다란 목소리가 재촉한다. 찾으셨으니까 됐죠? 빨리 나오세요. 위험해요. 그녀는 오른손으로 닫히려는 차 문을 민다. 왼쪽 반신이 차 밖으로 나간다. 조심하세요. 여긴 땅이 물렁물렁해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경고한다. 과연 왼발이 땅에 푹 박히는 것이 느껴진다. 그녀는 왼손으로 차 문을, 오른손으로 차체를 잡고 지탱하면서 조심스럽게 차에서 나온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진 땅에 발이 푹푹 박힌다. 중심을 잡기 힘들다. 휘청거리는 찰나 손가락이 그녀의 왼손을 잡아준다. 조심하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그녀는 한 걸음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차에서 멀어진다. 문득 그녀는 멈춰선다.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묻는다. 방금 못 들으셨어요? 뭘요? 목소리가 되묻는다. 그녀는 귀를 기울인다. 누구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가느다란 목소리가 잠시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말한다.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여긴 우리 둘뿐이에요. 그녀는 다시 귀를 기울인다. 소리는 불분명하다. 아스라하니 먼 것도 같고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도 같다. 사람의 목소리인 것도 같고 바람소리인 것도 같다. 그리고 소리는 사그라들어 끊어진다. 분명히 누가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긴 우리 말고 아무도 없어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한다.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면 짐승일 수도 있어요. 그녀의 왼손을 쥔 손가락이 단단히 힘을 준다. 빨리 여기서 도망치는 게 좋겠어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겁먹은 듯 말한다. 손가락이 움켜진 왼손을 타고 올라온 공포감이 심장으로 스며든다. 그녀는 말없이 걷기 시작한다. 때때로 무른 땅에 발이 빠져 그녀는 휘청거린다. 왼손을 아프도록 꾹 움켜진 손가락이 그럴 때마다 그녀를 지탱하고 중심을 잡아준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 이곳이 어디인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가느다란 목소리에는 자신과 똑같은 불안감이 스며있고 그녀의 왼손을 단단히 움켜쥔 손가락은 의지가 된다. 그래서 그녀는 목소리와 손가락을 믿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푹푹 꺼지는 땅을 한 걸음씩 밟으며 알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갔다. 됐어요. 목소리가 조금 안도하며 말한다. 여기서부터는 땅이 단단하네요. 그 순간 왼발이 단단한 마른 땅을 딛는다. 이어 오른발. 걷기가 훨씬 쉬워요. 목소리가 기뻐한다. 잠깐만 쉴까요? 그녀가 제안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푹푹 빠지는 진흙탕을 얼마인지도 모를 시간 동안 하염없이 걷는 것은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이다. 그녀는 길에 무작정 앉는다. 가느다란 목소리의 주인공도 옆에 앉는다. 보이지는 않지만 앉는 기척이 느껴진다. 그 반지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녀는 왼손 넷째 손가락에 끼워진 둥글고 단단하고 매끄러운 물체를 만져본다. 아, 예. 가느다란 목소리가 여전히 조심스럽게 다시 묻는다. 그렇게 소중한 건가요? 예, 그게... 그녀는 계속 왼손 넷째 손가락을 만진다. 크고 따뜻한 손. 그 손이 자신의 손을 감쌌던 기억. 친숙하고 반가운 얼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았다. 그러나 기억은 떠올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희미해져서 마치 석양 무렵의 햇살처럼 그렇게 약간의 온기만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머릿속에 남은 것은 눈뜬 순간부터 그녀를 지배한 주위를 둘러싼 것과 똑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녀가 침묵을 지키자 가느다란 목소리가 사과했다. 죄송해요. 캐물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녀는 당황했다.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서요. 머릿속이 깜깜한 게. 저런, 다치셨나봐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걱정했다. 하지만 아픈 데도 없는데. 좀 볼게요. 손가락이 이마와 머리를 더듬는 것이 느껴졌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물었다. 아파요? 아니요. 손가락이 관자놀이를 더듬었다. 여기는요? 괜찮은데요? 어쩌나... 목소리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빨리 여기를 나가서 어떻게든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그녀도 자기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만져보았다. 상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피도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머릿속을 가득 채운 어둠이 있을 뿐이다. 저기요. 그녀는 한동안 머리와 얼굴을 만져보다 마침내 물었다. 여기 어디예요?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 기억 안 나세요? 목소리가 놀랐다. 그녀가 기운 없이 대답했다. 예, 전혀... 최 선생님 신혼집에 집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 난 거 기억 안 나세요? 예? 예,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머릿속을 헤집었다. 마치 거짓말처럼 여전히 깜깜한 어둠뿐이다. 저 선생님, 가느다란 목소리가 불안하게 묻는다. 그럼 저 누군지 기억하세요? 그녀는 망설인다. 울고 싶다. 아니요. 어머, 어떡해. 가느다란 목소리가 더 기운 없이 가늘어진다. 저 김 선생이에요. 옆반 6학년 2반 기억 안 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란 건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거였구나. 그녀는 속으로
짐작한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필사적으로 말한다. 최 선생님, 작년까지 같이 5학년 담임하시다가 결혼하고 그만두셨잖아요. 신랑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집들이에 초대받아서 갔잖아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손가락이 다시 그녀의 왼손을 더듬는다. 아까처럼 힘주어 꽉 쥔다. 우리 일어나요. 예? 그녀는 엉겁결에 따라서 일어선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한다. 이 선생님, 생각보다 많이 다치셨나봐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여길 나가서 병원을 찾는 게 좋겠어요. 예. 많이 힘드세요? 아니요. 그럼 가요, 우리. 손가락이 왼손을 가볍게 당긴다. 그녀는 따라서 걷기 시작한다. 걸으면서 그녀는 묻는다. 그럼 우리 어쩌다가 사고 난 거예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한숨을 쉰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 선생님이 운전하셨잖아요. 그녀는 미안한 마음에 잠시 말이 막힌다. 조금 기다렸다가 그녀는 다시 묻는다. 그럼 저 차 김 선생님 건가요?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는다. 무한한 마음과 죄책감에 그녀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그녀가 물었다. 여기 어디쯤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목소리가 내키지 않는 듯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최 선생님 때 정확히 어디였어요? 여기서 가까웠나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출발하고 곧바로 잠들어 버려서. 목소리가 불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조금 더 생각했다. 그리고 물었다. 혹시 휴대전화 가지고 계세요? 목소리는 잠깐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되물었다. 휴대전화? 없어요. 이 선생님은요? 저도 없는데. 목소리가 물었다. 아까 반지 찾을 때 못 찾으셨어요? 어조가 조금은 질책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대답했다. 앞자리엔 아무것도 없던데요? 뒤에도 없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못 봤어요. 차 밖으로 튕겨 나갔을 수도 있고. 목소리가 자신 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대화는 다시 끊어졌다. 차에서 나온 후로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주위는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달도 별도 뜨지 않았다. 동이 트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대답 대신 말했다. 최 선생님, 참 안 됐어요. 예? 그녀는 어리둥절해서 되물었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더니 1년 만에 이혼당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녀는 기다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다시 중얼거렸다. 남편이 바람난 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불공평하지 않아요? 교사는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하지만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혼녀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최 선생님 신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웃었다. 신혼이죠. 결혼한 지 1년이면. 하지만 아까 최 선생님 결혼해서 신혼집에 집들이 갔다고. 이 선생님 머리를 많이 다치신 모양이네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참을성 있게 말했다. 최 선생님 이혼하고 혼자 지방 내려가 버려서 자취방 집들이 겸 위로하려고 찾아갔잖아요. 잠시 기다렸다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혼자 살면서 술만 늘었는지 그렇게 말수를 퍼마시고.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전혀 기억 안 나세요? 목소리가 말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어쩌나 빨리 병원에 가야겠네. 그 말투를 듣고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걸으면서 그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너무 어두워서 자신이 쳐다보는 것이 하늘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대책 없는 어둠은 평생 처음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났다면 도로변일 텐데 어째서 가로등도 하나 없는 걸까? 여기는 도대체 어디일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최 선생님 참 안 됐어요. 옆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님이 참 많이 우시던데 아직 나이도 젊은데 그렇게 끔찍하게. 그녀가 날카롭게 말을 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한숨을 쉬었다. 이 선생님도 보셨잖아요, 장례식에서. 아참, 기억 안 난다고 하셨나? 말꼬리를 흐리는 말투에서 조롱의 기운을 느끼고 그녀는 더 사납게 반박했다. 장례식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집들이라고. 정말 많이 다치셨나 보네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혀를 찼다. 아무리 오랫동안 좋아했어도 그렇지. 고작 짝사랑하던 남자 때문에 자살해버리다니. 나이도 젊은 사람이 남의 가족들만 불쌍하게. 최 선생님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물었다.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당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한숨을 쉬었다. 대체 무슨 소린지 다 아실만한 분이.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최 선생님 신혼집이라고 했다가 자취방이라고 했다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혼당했다고. 이 선생님 횡설수설 하시네요.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최 선생님 참 한심하지 않아요? 잠시 말이 없다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다시 중얼거렸다.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지만 그 남자가 바로 옆반 담임이랑 눈 맞은 거 온 학교가 다 아는데 혼자서만 끝까지 모르고, 그러다 그 여자가 남자를 채가니까 학교까지 그만두고 그렇게 죽겠다고 혼자서 온갖 방정을 다 떨더니만. 가느다란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진짜로 죽어버렸잖아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웃는지 흐느끼는지 알 수 없는 말투로 중얼거렸다. 짧지만 두꺼웠던 신뢰감이 쭉 찢어지는 통증과 그만큼의 공포감이 그녀의 심장을 헤집고 지나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른쪽으로 조금 비켜섰다. 가느다란 목소리는 그녀의 왼쪽에 붙어서 여전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산다는 거 정말 불공평하지 않아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남의 남자 채가서 결혼도 하고, 누구는 단물만 빨리다 껌뱉듯이 버려지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재밌지 않아요? 똑같이 차 사고를 당해도 누구는 끈질기게 살고 누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당신 누구예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이제 억누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가느다란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도 혼자였는데 죽어버리고 나서도 계속 혼자면. 여기 어디예요? 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는 계속 소리쳤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왼쪽에서 가느다랗게 킥킥 웃었다. 사람이라는 거 진짜 재밌어요. 안 그래요? 자기가 불안하다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옆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그대로 믿고. 당신 뭐예요? 그녀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여기 어디예요?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느다란 목소리는 여전히 가느다랗게 킥킥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조금 걱정해주는 척 한다고. 그 목소리가 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따라오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킥킥 웃으며 여전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녀는 뛰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가느다란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에 안도하며 그녀는 무작정 계속 뛰었다. 갑자기 발밑의 땅이 물컹해졌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허우적거리다 간신히 몸을 일으켰을 때 환한 빛이 눈앞을 뒤덮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은 도련한 불빛 앞에서 기능을 멈춰버렸다. 그녀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정면에서 다가온다기보다 통제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날아오는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자신의 표정이 한순간 또렷하게 보였다. 무기력한 운전대를 꼭 움켜쥔 자신의 양손 사이에 또 다른 5개의 손가락이 비웃듯이 여유롭게 얹혀 있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덮쳤다. 선생님, 어디선가 가느다란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눈을 떴다. 선생님. 목소리가 다시 부른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그러나 고개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 선생님. 그녀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한다. 예? 가느다란 목소리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차 밑에서 몸부림쳤다. 그러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물컹물컹한 진흙, 아니 진흙 같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끈끈하고 고집스럽고 불길한 이물질이 이미 2 다리를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덮고 허리깨를 침범하며 천천히 쉼없이 일정하게 기어 올라온다. 멀리서 대화가 들린다. 거기 계세요? 누구세요? 전 여기 있어요. 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안간힘을 쓴다. 오른팔은 바퀴 아래 눌렸다. 간신히 왼손이 빠져나온다. 차의 범퍼를 잡는다. 차 아래 깔린 몸을 빼내기 위해 그녀는 왼팔에 온 힘을 싣는다. 갑자기 왼손에 차가운 손가락이 닿는다. 그녀는 손을 움츠린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차가운 손가락은 그녀의 왼손 넷째 손가락에서 둥글고 딱딱하고 매끄러운 반지, 그녀의 반지를 빼낸다. 안 돼! 그녀는 소리치려 한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저런, 진정하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인다. 많이 다치셨는데 움직이면 안 되죠. 이 선생님? 가느다란 목소리가 킥킥 웃으면서 멀어진다. 그녀의 몸을 누른 차에 가까운 진동이 느껴진다. 조심하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가느다란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그녀는 입을 벌린다. 있는 힘을 다해 마음속에 고인 모든 공포와 분노와 절망을 모아 소리친다. 왜 그러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묻는 것이 들려온다. 방금 못 들으셨어요? 뭘요? 목소리가 되묻는다. 누구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가느다란 목소리가 말한다.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여긴 우리 둘뿐이에요. 물렁물렁한 진 땅에 힘겹게 한 발자국씩 내딛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온다. 그리고 대화는 멀어진다. 차는 조금씩 가라앉는다. 가라앉는 차에 짓눌리면서 으드득 하고 몸 어딘가에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이상하게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다. 단지 빠져나갈 수 없이 그녀를 짓누른 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자동차의 거대한 무게가 느껴질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PCI입니다. 이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해석하는 게 또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야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의 해석을 말씀드려보자면 어둠 속의 목소리가 아마도 죽은 최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 즉 이야기에 나오는 그녀가 최 선생님의 남편을 빼앗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최 선생님까지 죽게 한 죄로 그녀 또한 교통사고로 죽은 뒤에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네요. 이야기가 워낙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해석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머리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야기도 저주토끼에 수록되어 있는 챕터를 제공받아 만들어본 영상이었는데요. 윌라 오디오북에서 제공하는 2주 무료 쿠폰을 통해 흥미로운 다른 에피소드들도 확인 가능하니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